과학이 아직 풀지 못한 수수께끼, 우주, 그리고 뇌. 우주와 뇌는 인류가 아직도 해결하지 못한 미지의 세계라고 하죠. 지금까지 뇌의 기본 원리를 알려진 것의 100만 분의 1 정도를 알고 있고 엄청난 많은 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우리 몸속 소우주라 불리는 뇌와 소통하라. 평생을 생체 신호 전달 연구에 바친 한 의생명 과학자의 이야기입니다. 국내 뇌 연구의 메카로 자리 잡은 대구광역시. 이곳엔 우리나라 뇌과학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국책연구기관이 있습니다. 매일 아침 이곳으로 출근한다는 한 연구자를 만날 수 있었는데요. 그 역대 우리 뇌 연구에 크게 기여했던 분들, 입구에 들어서자마자 눈에 띄는 동상에는 뇌과학 발전 역사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대표적 인물들이 소개돼 있습니다. 뇌에 대한 신비를 하나씩 찾아냈던 분들이 대표적인 분들을 다 여기 모아놓으신, 여기 있는 분이 이외에도 상당히 많은 분들이 기여를 했죠. 모든 길은 뇌로 통한다는 오늘의 주인공, 한국뇌연구원의 수장 서판길 박사입니다. 동상들 중에 제작진의 궁금증을 자아내는 한 동상이 있는데요. 수막대기가 뇌를 관통한 모습입니다. 사이통은 왜 꽂혀 있는 거지? 공사 중에 사고로 꽂혀 있는데 죽지는 않고 나중에 보니까 어느 한 부위에 기능이 없어지던 거죠. 그러니까 뇌는 이런 전체 뇌가 있지만도 각각의 영역에 고유한 기능을 갖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 거가 된 거죠. 1848년 미국의 철도 건설 현장의 노동자로 일하던 피어니스 게이지는 폭발 사고로 기다란 쇠막대기가 왼쪽 대뇌 전두엽을 뚫고 나오는 관통상을 당하게 됩니다. 다행히 그는 죽지 않았고 약 한 달로 일상생활도 가능했지만 이전과 달리 변덕스럽고 무례하고 고집스러운 사람으로 변한 건데요. 이 사례는 뇌의 특정 부위의 손상이 성격과 행동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처음으로 제시한 사건입니다. 궁극적 우리의 연구는 뭐가 되기 위해서? 인류의 행복과 삶의 질을 높이는 데 기여하기 위한 거죠. 피부로 닿지는 않지만은 뇌라는 것은 뭔가 우리가 해결해야 되는 분야다고 생각하고 있죠, 다들. 현재 연구원에서는 타인과 만나거나 어울리는 것에 극도의 공포나 불안감을 느끼는 증상의 원인을 찾고 있습니다. 편도체라는 지역인데 이 지역이 그러한 사회성 공포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를 일으키길래 사회성의 공포가 생기는가, 그 연구를 이 지역을 중심으로 편도체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 이제 쥐인데 보시면 이쪽에 이제 친구가 있는 방이고 이쪽이 이제 비어 있는 방인데 원래는 가서 친구를 만나야 되는데 사회성 공포가 형성되면 이렇게 가지를 못하고 머리만 내밀고 이렇게. 사회성 공포가 형성된 쥐는 다른 쥐가 있는 방으로 선뜻 다가가지 못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정상쥐와 사회성 공포가 형성된 쥐의 편도체를 비교 연구하면 현대인의 사회불안 장애의 원인도 찾을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뇌 기능 중에서 정서를 조절하는 기능. 그게 망가지면 정서 불안이 될 수도 있고 또 망가지면 정신분열 정도 될 수 있고 여러 가지 원인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름하여 그게 정서. 최근 들어 급속도로 발전하고 있는 뇌 연구. 서판길 박사는 일찍이 연구의 기틀을 마련했습니다. 지금은 기관장으로서 다양한 뇌 질환의 원인 규명을 위해 대외적으로 노력하고 있는 서판길 박사. 연구자로 활동하던 시절부터 쌓아온 값진 기록들이 마치 그가 지나온 길을 대변해 주는 듯합니다. 2020년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이제 대통령께서 주신 이 상장 여기 있죠. 그 상을 받았고 국가가 대한민국에 준 상 중에서 가장 영광스러운 상이죠. 세계적인 연구개발 업적을 세워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과학기술인에게 수여하는 대한민국 최고 과학기술인상.
서판길 박사가 2020년 수상자가 됐습니다. 또한 이곳은 국내 한 프로야구 구단의 시구자로 나섰던 사진도 있는데요. 작년에 4월 15일 날 제가 시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꽤 잘 던졌어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과학기술인으로서 특별한 의미를 전하는 시간이었다고 하네요. 이 사진도 잘한 우리나라 서울대학의 자문 교수로 팀 헌트라고 2001년도 노벨상을 받아 우리 집엔 한 대여섯 번 왔습니다. 막걸리를 그렇게 좋아해서 헌트는 올 봄에도 만났어요. 잠시. 그다음에 이 양반이 이제 줄기세포에 옥스퍼드 대학에 있는 존 거든이라고 노벨상을 받으셨죠. 노벨상을 받았고 저는 우연히 이렇게 오래 연구 생활을 하다 보니까 노벨상을 받은 친구들이 꽤 많아요. 뭐 노벨의학상을 받은 폴 그린가든이 이 내 연구원 원장으로 취임해서 축하 동영상을 보낸. I would like to congratulate Dr. Pan Gil-soo on becoming the president of the Korean Brain. 30여 년간 포기하지 않고 한 분야를 심도 있게 연구한 덕분에 어느덧 세계적인 과학자들과 비견하는 업적도 쌓았습니다. 서 박사는 세포들이 서로 어떻게 소통하는지를 밝혀 신호 전달의 기본 개념을 확장했는데요. 생명 현상을 이해하는 기본 원리인 신호 전달 기제학을 근 30여 년간 하나의 그 패러다임을 만들었죠. 그게 큰 성과죠.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몸을 떨어 체온을 올리는 등 우리 몸은 주변 환경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소통하며 항상성을 유지합니다. 이 항상성을 유지하려는 원리가 바로 생체 신호 전달인데요. 박 선생을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박 선생 얼굴 이 모습이 내 눈에 자극이 돼서 인지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생겼다. 그 인지하는 그 일련의 과정이 신호 전달 기작이에요. 그런데 이쪽을 보는 거예요. 박 선생이 안 보이잖아요. 이럴 때는 요 앞에 활성화된 신호 전달 기작이 꺼지는 거예요. 그 신호 전달이 온오프 작동이 돼요. 이때 밖에서 오는 다양한 정보를 뇌에 전달하는 신호를 만들기 위해 PLC라는 신호 전달 핵심 유전자가 발동하는 겁니다. 서판길 박사는 뇌의 신호 전달 과정에 관여하는 이 PLC라는 단백질 3종의 정체를 세계 최초로 규명했습니다. 이 연구 결과는 생명과학 분야 최고 학술지 셀에 게재됐고 현재 대부분의 생화학이나 세포생물학 대학 교재에도 소개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 생체 항상성을 유지시키는 핵심 요인인 PLC의 균형이 깨지면 각종 질병에 노출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도 밝혀냅니다. 한 예로 PLC 감마원이 결여되면 뇌전증 같은 정신질환이 발병할 수 있다는 것인데요. 신호 전달이 된다는 게 소통이에요. 생체 소통이에요. 소통. 그 왜 소통을 해야 되냐? 생명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이 소통이 망가지면 생명체 유지가 안 된다니까. 신호 전달이 망가지면 유지가 안 됩니다. 아이고 오래간만이요. 들어. 오랜만에 제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서 박사가 다져놓은 토양에 지금은 제자들이 후속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는데요. 잘 챙겨주시는 그런 성격이셨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다양한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시는 걸 좋아하시는 그런 연구자시죠. 네. 원장님은 엄하신데 되게 따뜻하신 분. 엄하실 때는 당연히 어떤 잘못을 했기 때문에 엄하신 부분이 있고 이게 인간적으로 다가오실 때는 이제 또 눈물이 날 정도로 이렇게 잘 해주시기 때문에 사제 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할 수도 있었고 계속 생각이 나기 때문에. 연구를 떠나 인간관계에서도 언제나 소통을 강조한다는 서 박사는 한번 맺은 인연은 평생 이어가는 것으로 소문이 자자합니다. 사람 관계는 인연을 저버리지 마라. 인연이죠. 지금 같은 연구자로서 있는 거죠. 단지 내가 조금 선배고 선생이었었고 과거는 지금은 같은 선상에 있는 거죠. 그럼요. 일상의 모든 순간들이 아이디어라는 서판길 박사. 한가로운 주말이면 아내와 함께 텃밭을 가꿉니다.
생명 연구자답게 직접 작물을 키우고 수확하는 재미에 푹 빠져 있다는데요. 손은 많이 가지만 뿌듯한 일입니다. 배추김치 이게 이제 이렇게 포기가 이렇게 커지는 거야. 늦여름의 태양을 맞아 탐스럽게 연글어가는 작물들. 가지, 옥수수, 고추, 그리고 올해는 고구마도 심었습니다. 이런 과정이 전부 삶의 아이디어를 얻는 연구의 일종이라는데요. 이 고구마가 이거 봐. 이거 얼마나 크게 열릴지 모르겠어. 식물이 자라는 모습은 연구를 통해 결과를 얻는 과정과 몹시 닮았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결과 얻는 게 있잖아요. 그거 똑같은 거야. 그런데 그보다는 훨씬 더 단순하잖아요. 이곳에서는 모든 근심 걱정이 사라지고 마음의 여유가 생긴다는데요. 첫째는 평온함이고 거기다 그런 여유 때문에 또 다른 어떤 삶에 대한 구상도 해볼 수 있고 하는 여유라는 그것도 하나 아이디어를 만들어내는 아주 근간이 될 수밖에 없죠. 그날 오후 집으로 돌아온 서판길 박사. 자작나무로 지어졌다는 이 집은 자연을 좋아하는 그의 취향을 반영한 집입니다. 우리 어릴 때 그 뭐 꿈 있게 시골 우리 이 집들에서 다 살았는데 외국에서 여기저기 보면서 이렇게 지어서 살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게 좀 오래된 거고 이제 본과 1학년 들어갔을 때 지금 이제 서울대학에서 전문이 끝났죠. 회계학 끝나서. 생명연구자인 아버지의 모습을 어릴 적부터 보고 자란 자식들도 어느덧 아버지와 비슷한 의학 분야를 걷고 있다는데요. 대를 이어 생명을 다루는 일에 종사하게 된 거죠. 너무 이제 엄격하고 정말 본인이 하려는 거는 지금도 열심히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나이가 드시고 그러면서 좀 마음의 여유가 조금 생긴 건지 조금씩 이제 그런 것들이 편안해지시는 것 같고 이제는 정말 가족이 정말 소중하다 이런 걸 이제 더욱 새삼스럽게 느끼시는 것 같고 마치 장거리 마라톤과 같은 오랜 연구에 지치지 않을 수 있었던 이유. 언제나 변함없이 곁에 있어준 가족 덕분인데요. 문방구점에 가면 스티커를 또 너무 좋아하셔요. 스티커요? 네, 이렇게 보시면 큰 고래, 작은 고래 있잖아요. 큰 펭귄. 큰 불은 밝은 불, 작은 불은 작은 거는 작은 불이라고. 연구에선 엄격하고 철저하지만 집에선 아기자기한 취미도 많습니다. 이거는 어디서 나신 거예요? 추억에 담긴 물건들을 하나하나 모으는가 하면 물건을 만드는 손재주도 남부럽지 않다는데요. 지금 돌이켜보면 쉽지만은 않았던 길. 그 여정은 수의학과를 선택하면서 시작됐습니다. 저는 본래 대학에 저는 수의과 대학을 가서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을 갔던 이유가 동물을 모델로 해서 기초 연구를 하겠다. 근데 그 꿈이 그대로 실현된 거죠. 연구자가 되겠다는 젊은 날의 꿈. 보다 근원적인 학문을 공부하기 위해 기초 연구에 뛰어들며 지금까지 연구 인생이 이어져 온 겁니다. 과학자로서 어떤 생명체에 대한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들 하나씩 찾아내고 그걸 설명하고 논리를 만드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했고 그 꿈이 중간에 변하지 않아요. 이까지 흘러왔던 거죠. 그리고 운 좋게 이만큼 내가 연구 성과도 이룰 수가 있었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죠. 인생의 전반전을 연구자로서 보낸 서 박사는 이제 이곳에서 인생 제2막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곳은 동물 실험 시설인데요. 서 박사의 선행 연구로 만들어진 실험으로 후배 연구자들의 연구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지 생활하는 공간, 그 공기도 청정, 오염되지 않도록 우리 사람 여기는 코로나가 없을 거예요. 그래요? 그럼 그 정도로 청정 환경에서 애들이 자라고 있다고. 생주의 생활 공간을 붉은 조명으로 유지해 놓은 것도 이유가 있다고요. 생쥐들은 적생명이라서 저희들이 보는 이 바깥을 적색으로 되면 인식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을 보지만 안에 있는 생쥐들은 이 바깥의 환경을
인식을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적색으로 붙여놨습니다.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병균이나 각종 환경 요인들을 차단하고 있어 일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합니다. 실제 뇌 연구에 쓰이고 있다는 생쥐를 가져오는 연구원. 파킨슨 질환이 운동 능력에 저하가 일어나는 쥐인데요. 버티컬이라고 이제 망 같은데 이제 올라갔다가 내려올 때 정상적인 진을 이렇게 잘 디디면서 내려오는데 이 친구는 이제 발을 디딜 수가 없어서 쭈루루 미끄러서 내려옵니다. 이런 운동 능력에 이제 차이가 보이고 있습니다. 파킨슨병은 치매 다음으로 흔한 퇴행성 뇌질환인데요. 연구원은 개체를 통한 다양한 연구로 고령화 시대의 난제인 퇴행성 뇌질환의 해결법을 찾고 있습니다. 선생님, 예, 여기는 어디예요? 여기가 뇌은행, 뇌를 보관하고 있는 곳입니다. 뇌가 있어요? 예. 실험 동물에서 얻은 연구 결과를 사람에게 직접 적용하긴 어렵기 때문에 뇌은행이 중요한데요. 뇌를 제공하신 분이 다른 조직의 어떤 생체 자료, 그분이 살아 계실 때 어떤 임상적 정상 자료, 또 그에 관련된 기초 연구 자료들 종합적서 토탈 솔루션 시스템을 만들겠다는 거죠. 뇌은행은 인간 뇌 자원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유용한 자원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된 곳입니다. 알츠하이머, 치매나 조현병, 자폐증 등 현대 의학 수준으로 치료에 한계가 있는 각종 뇌 질환을 해결할 수 있는 창구로 주목받고 있는데요. 기증된 뇌는 조직별로 나뉘어 영하 170도가 넘는 냉동고에 보관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이거 딱 넣으면 뇌가 이만한 게 딱 올라올 줄 알고 다 이 조직이잖아요. 다 그걸 다 그냥 넣어놓고 일을 할 수 없잖아요. 각 부위별로 다 잘라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필요한 그 번호를 꺼내 가지고 분석하고 또 넣고 분석이 부족하면 다시 분석하고. 뇌은행에는 뇌 조직 외에도 혈액과 뇌 척수액, 소변까지도 보관돼 연구에 활용되고 있다는데요. 뇌 관련된 자원을 공급해주고 자원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데이터를 얻을 수 있고 데이터들이 엄청나게 많이 쌓이는 거죠. 임상 데이터, 기초 데이터, 현재와 미래 뇌에 관련된 연구를 하려면 뇌은행의 도움이 필요한 거죠. 뇌 연구는 인류에게 남겨진 최후의 도전 영역이라고 불립니다. 최근 연구원에서는 세계 뇌 연구에 큰 획을 그을 유의미한 성과를 여러 차례 발표하고 있는데요. 그중 하나가 역대급 전파력으로 전 세계를 뒤흔든 코로나19가 고령의 알츠하이머성 치매를 앓는 환자에게 특히 더 취약하다는 것을 뇌질환적 관점에서 밝힌 겁니다. 심지어 치매가 진행될수록 ACE2의 발현이 점점 증가해 코로나19의 감염 위험성이 높아진다는데요. 그럼 코로나가 ACE2와 결합 함으로 인해서 얘가 숙주세포에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수용체를 매결해서 안으로 들어간다고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그 수용체가 ACE2라니까요. ACE2 유전자는 코로나19와 결합해 세포 안으로 바이러스를 침투시키는 매개체로 알려져 있습니다. 연구팀은 고령의 알츠하이머 치매 환자가 일반 노년층에 비해 ACE2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는데요. 이는 앞으로 고령의 치매 환자를 위한 맞춤 진단법을 제시할 수 있는 연구라고 합니다. 한국뇌연구원은 국내를 넘어 세계 뇌연구 거점이 되는 것이 목표인데요. 그래서 여기 쭉 양쪽에 붙어져 있는 이름들은 잘 모르시죠? 무슨 말인지. 첨단 장비 그의 이름들입니다. 그들이 계시는 곳이 각 방마다 있다는 뜻이에요. 계시는 곳이요? 예, 계시는 곳. 어유 비싼 장비니까 모시거든. 이거 모시고 산다니까. 뇌의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 부분입니다. 이 해마 부분에서 신경의 핵분 부분들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게 발현되어 있는지를 한꺼번에 볼 수 있는 거죠. 특히 이러한 방법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아주 특별한 방법이 필요한데요. 바로 투명화 방법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쥐어인 뇌입니다. 현재로서도 보면 불투명합니다.
이미지를 찍을 때 레이저를 사용을 하게 되는데요. 뇌 샘플에서도 저희가 전체 이미지를 찍을 수가 없는 거죠. 저희가 투명화 기술이라는 것을 개발을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이 여기에 뭔가가 있습니다. 이렇게. 네, 벽면에 레이저빛이 비치고 이러한 레이저빛을 통해서 저희가 다음과 같은 이런 이미지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샘플이 두꺼운 경우에는 뇌신경을 제대로 들여다볼 수 없었는데요. 이 장비를 활용하면 신경과 신경이 연결돼 있는 시냅스까지도 확인할 수 있다고 합니다. 전자현미경을 통해서 고해상도인 거의 10나노메타, 5나노메타까지의 전체적인 뇌신경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다 얼라이먼트를 하게 되면 다음과 같은 실제적인 조직이 나올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전자현미경을 통해 한 장씩 촬영한 사진 수만 장이 모이면 뇌지도가 만들어집니다. 사람의 손으로 수개월 동안 그린 방법보다 속도가 획기적으로 앞당겨질 수 있는 거죠. 전 세계적인 경향에 대해서 휴먼 뇌를 몇 프로 그렸다고 말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아주 미미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보시고 계신 이 부분도 겨우 1mm도 안 됩니다. 뇌의 크기는 한 20cm 정도 입방으로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1mm로 따지자면 엄청난 일이고요. 뇌지도를 만드는 일은 뇌질환 규명의 가장 기초적이면서도 중요한 연구인데요. 뇌세포가 몇 개인 줄 아세요? 1000억 개의 뇌세포로 돼요. 상상이 되세요? 1000억 개라는 게. 그걸 다 밝히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아직도 베일에 가려 있고 앞으로 나머지는 엄청난 많은 양이 아직도 남아있는 거죠. 밝혀야 될 부분. 뇌 연구는 무척 난이도가 높고 까다롭지만 활용 가치가 풍부하기에 정직한 노력을 멈추지 않아야 한다는 서판길 박사. 운도 가만히 서면 안 된다. 운도 노력하다 보면 운을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다. 남만큼 되려면 남보다 더 노력해야 된다, 적어도. 공짜가 없는 거예요. 노력한 자에 의해서 운이 만들어져 가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과학자로서까지 이 길을 걸으면서 그걸 항상 이렇게 염두에 두고 열심히 노력했던 거죠.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기관 뇌. 뇌 연구를 통해 인간을 알고 미래를 대비할 수 있다는 서판길 박사. 미래를 향한 도전은 지금도 진행 중입니다. 어이구, 모든 길을 뇌를 통한다 하는 이게 팬 길인데 할 길이 많은데 감사합니다. 어디다 넣을까요? 저 대통령 옆에다가 놓죠. 연구의 끝이 어디 있어요? 죽을 때까지 연구하는 거죠. 내가 커왔던 것을 다시 후학들의 하나의 안내자가 된다는 거죠. 그 모든 길은 내 생각에 달려 있으니까 후학들에게 길을 만들어 주겠다.